동맹 리더로서 미국은 자격이 없다. 그렇게 미국 국익만 우선이면 이젠 우리도 핵무장도 하고 우리 국익 최우선으로 나가야 한다. 바이든이 현대 미국 착공 직후에 이도적으로 IRA 법안을 통과시키는 동맹답지 않은 야비한 행위다. 그래도 현 상태에서 미국에서 빠져나 오는 미국에 더 이상 묶이지 않고 현대를 살리는 길이다. 솔직히 미국이 건방 떨다 망한다. 우리가 그따위 허접한 책략에 한두 번 당해봤겠니? 비교들 쳐드세요. 전작권 내놓고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도 내거라. 이번에 당한 것을 교훈 삼아 강력히 나가야 한다. 미국 기업들의 로비와 일본과 짜고 하는 것 같음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를 날로 먹으려는 수작이 들통이 나버렸다. 한국은 명실상부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러한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아이맥과 손잡고 기존의 2차원적인 반도체를 넘어 3차원적인 반도체 생산에 도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신기술 개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반도체의 위상에 세계 여러 기업은 한국 현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러 증가, 경기도에 생산연구개발연구 개발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플라이드의 CEO인 거기 다커숨은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고 하죠.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부터 수출 규제를 해왔는데요. 수출규 제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재, 부품의 장비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뒤쪽 면을 활용하는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이는 곧 기존 2차원 2D적인 반도체를 3차원 3D로 확장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2025년 2mm, 2027년 14m 공정에 도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선 3mm 공정에서 게이트 올어라운드 GAA라는 새 구조를 처음으로 상용화한 만큼 2mm 공정에서도 현재 1위 기업인 TSMC의 기술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지난 27일 반도체 업계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mm 공정부터 웨이퍼의 뒤쪽을 활용하는 기술인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SPDN은 기존 반도체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고안된 기술로 지난 2019년 벨기에 로벤에 있는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IMEC가 제안한 개념입니다. 반도체는 전기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류를 어떻게 흘려보내는지가 곧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공정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전류 흐름 처리 기술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이전 기술만으로는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 한계를 처음 해결한 것은 2011년 인텔이 상용화한 핀팻핀FET 구조였습니다. 전류가 지나가는 통로를 세 개로 만들어 마치 지느러미처럼 철 볼록한 철로 모양으로 배치한 것인데요. 핀팻 구조 역시 더 세밀한 회로에서는 이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바로 GAA 기술입니다. GAA 기술은 기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류가 흐르는 통로 상하 좌우 사면을 되 돌아올 회처럼 감싸는 방법을 도입했는데요. GAA의 구조 특성상 전류의 흐름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보다 더 세밀한 회로를 그리는 게 가능해졌지만 기술을 상용화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GAA를 개선하여 MBC-FET라는 구조를 독자 개발해 3mm 공정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초미세 공정을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경쟁업체인 TSMC는 3m 공정까지 기존의 핀팻 구조를 유지하고 그 이하 공정부터 GAA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삼성전자가 3mm 양산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양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으며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GAA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술로 여겨지는 BSPDN 개발에 도전장을 내민 것인데요. BSPDN은 전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조를 바꾸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웨이퍼 뒤쪽에 전기 전달을 위한 새로운 구조를 짜는 방식의 신기술입니다. 현재 반도체가 웨이퍼 한쪽만을 사용하는 2D 형태라면 BSPDN은 웨이퍼의 앞뒤를 모두 사용하는 3D 형태죠. 웨이퍼 전면에는 논리적인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로직 기능으로만 채우고 후면에는 전력이나 신호 전달을 수행하는 라우팅 기능을 넣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의 로직과 전력 신호 라우팅이 모두 빡빡하게 들어가야 했던 웨이퍼 전면에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만큼 더 세밀한 회로를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IMEC 세계 최고 권위의 반도 학회인 VLSI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BSPDN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웨이퍼 전면만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성능과 효율 모두 월등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BSPDN 기술에 더욱 세밀한 회로를 적용한다면 초미세 공정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벨기에 루벤 IMEC 본사를 찾아 루카 반덴 호우 IMEC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는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2mm 공정에 관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SPDN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를 완성하기 위해 반도체 전체 공정에 대한 혁신도 필요한데요. 기존보다 훨씬 더 정교한 공정 기술이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BSPDN 기술 도입 소식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3mm로 앞선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한 발짝 멀리 나가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며 기술을 주도하는 회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K반도체의 위상에 세계 여러 기업이 한국 현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러 증가, 경기도에 생산 연구개발 연구개발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어플라이드의 CEO인 거기 다커숨은 한국 반도체에 대해 최고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 다커숨은 반도체 업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K반도체의 성공을 예견했다고 하죠. 그는 한국은 1980년대부터 반도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매우 큰 노력을 했다며 한국에 훌륭한 인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K반도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이미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을 봤다면서 한국은 넘치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와 실행력 열정을 통해 실제로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어플라이드는 우리 정부와 경기도에 R&D 센터를 짓기로 합의하고 한국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거기 다커숨은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는 건 성공을 위 필수 요소라며 그 투자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경기도에 지을 최고 수준의 R&D 센터는 협업을 넘어 직접 인재 양성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방한이 한국 투자 결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 다커숨은 미국을 대표해 한국을 방문한 소감으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반도체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변곡점이 됐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차 등 반도체는 이미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제하며 2019년 극자 외선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통제해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는데요. 수출규 제3년 오히려 역효과가 나 일본의 소재, 부품무 장비 기업들이 탈일본을 선택하며 한국 공장에 투자하는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최근 일본의 반도체 화학 소재 기업인 JSR은 생산 연구개발 한국 현지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JSR은 한국에 있는 자회사인 JSR 일렉트로닉 머틀이 얼지 코리아 JMK의 지분을 전량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JMK는 JSR와의 2014년 국내 소재 유통회사인 페리코퍼레이션과 합작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고객사에 반도체 소재를 수월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당시 페리는 전체 지분의 60%, JSR은 40%를 투자해 JMK를 세웠는데 이번 인수로 JSR은 페리의 지분까지 전량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번 JSR의 인수는 반도체 주요 소재 생산 연구 현지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JSR은 최첨단 반도체 공정인 EUV, 노광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활용하는 포토레지스트의 60에서 70%가 JSR 제품일 정도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서 JSR의 존재감은 상당한데요. 생산시설과 연구 개발 설비가 한국에 갖춰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산 라인 운영과 첨단 제품 개발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JSR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수에 대해 회사는 반도체 소재 사업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각종 제품을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SR의 현지화 추진 외에도 이미 다양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국내 생산 현지화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도쿄 일렉트론티엘은 2,000억 원을 들여 국내에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했으며 도쿄오카 공업 TOK은 2019년 인천 송도에 포토레지스트 생산 라인을 마련해 일찌감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시네스화학도 TOK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방식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타진하고 있으며 스미토모화학은 올해 국내 자회사인 도무화인캠을 통해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소재의 생산 현지화가 이뤄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반도체 강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IT 업계에서 IT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린 일본이 그나마 유일하게 1위 자리를 지켜오던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조차 최근 결국 한국에게 추월당해버렸다며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다수의 외신마저 대서특필할 정도로 이미지 센서 분야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일본을 대신해 한국 기업을 선택한 적 없었던 애플에서조차 일본을 대신해 한국 기업을 선택해버리자 현재 일본 전역은 역대급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소니와 샤프 등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왔던 일본 기업들이 최근 들어 급속도로 한국 기업에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일 IT 전문 매체 포나레나는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는 제품군의 다변화와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이미지 센서의 판매량이 대폭 증가해 관련 업계에 상당한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삼성의 성장세에 힘입어 결국 지난해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이미지 센서 생산 최대국 지위에 오르며 글로벌 업계와 일본을 대경실색하게 했는데요. 23일 미국 시장조사 업체 노미터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의 이미지 센서 생산 능력은 전 세계의 무려 43%를 차지해 일본 35%, 대만 10%, 중국 6%에 크게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는 일본의 소니가 45%로 업계 1위를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지만 최근 비약적인 기술 발전과 생산 능력 강화로 인해 삼성전자가 점유율 26%로 급성장하며 소니는 매우 위태위태한 1위 자리를 사수해내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자동차와 노트북, 드론, 청소기 등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미지 센서 시장은 2015년 이후 연평균 14%의 꾸준한 성장을 이룩해내며 미래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2002년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진출했고
2015년 중국 옴니비전을 제치고 업계 2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을 제치고 업계 2위에 오른 뒤 매년 소니와의 점유율 격차를 큰 폭으로 줄여나가던 삼성전자는 2018년 당시 무려 58%에 이르던 격차를 2019년에는 31%로 줄여나갔고 2020년에는 불과 17%포인트까지 좁혀나가는 데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인해 점유율이 소폭 감소하면서 소니와의 점유율 격차가 19%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글로벌 공급망 마비 사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초고화질 이미지 센서를 앞세워 시장 경쟁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펼친 결과 오히려 점유율은 소폭 줄었음에도 매출은 매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도 고부가 가치 기술 경쟁력의 우위에 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 패키징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성공해내며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압도적이라고 평가되었던 5천만 화소 이미지 센서 출시로 인해 $5 미만의 고화소 이미지 센서 시장을 개척해냈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고급 고사양 스마트폰뿐만이 아닌 중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까지 겨냥하는 대성공해내 최근에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던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와 오포, 비보 등의 스마트폰에까지 해당 이미지 센서의 탑재가 대폭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최근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한 이미지 센서 분야의 미래 가치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미지 센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제품의 일부를 세계 3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UMC에까지 위탁하며 매우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선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 향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삼성의 거침없는 행보를 지켜보는 소니의 속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국의 IT 산업 중 그나마 1위를 유지하는 분야에서까지 한국에게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생산 능력까지 추월당하게 생겼으니 조급할 수밖에 없죠. 이에 소니 역시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에게 점유율을 최대한 빼앗기지 않기 위해 대만 TSMC가 일본에 만들고 있는 신공장에 무려 6천억 원을 투자하고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연산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필사의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기업들의 주요 고객사인 중국 샤오미와 오포, 비보 등을 공략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한국을 따돌리기 위한 소니와 일본 기업들의 처절한 노력이 너무나도 무색하게도 최근 글로벌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인 애플에서 쏟아낸 폭탄 발언으로 인해 현재 소니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 기업들과 일본의 언론들은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최근 애플이 역대 처음으로 향후 출시될 아이폰 14 전면 카메라에 한국산 제품을 탑재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2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오는 9월 출시할 아이폰 14 전면부 카메라에 LG이노텍의 제품을 처음으로 탑재할 것을 확정했다고 전한 것이었죠. 실제로 곧이어 애플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협력사들에 통보했고 LG이노텍 역시 최근 아이폰 14 전면 카메라 양산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애플은 내년 출시 예정이었던 아이폰 15 전면 카메라에 LG이노텍 제품을 탑재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일정을 급격하게 앞당기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었는데요. 당초 아이폰 14에 탑재될 예정이었던 중국 카메라 업체의 품질 테스트에서 심각한 품질 불량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아이폰 전면 카메라는 일본의 샤프와 중국의 업체가 주요 공급사로 선정되며 수년째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었는데요. 사실 스마트폰의 전면부 카메라는 초고화질이 화소를 내야 하는 후면부 카메라에 비해 단가가 3분의 1 수준에 그쳐 저가형 부품으로 취급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이익률이 극도로 낮았던 전면부 카메라에는 욕심을 내지 않고 주로 아이폰 후면 카메라 공급망 진입을 시도해 왔었죠. 그러나 이러한 기조가 급격하게 달라진 것은 향후 출시될 아이폰 14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올해 9월 출시 예정인 애플의 최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4의 전면 카메라에는 자동 초점 기능이 추가되는 등 기능이 대폭 고도화되면서 덩달아 부품의 단가가 매우 크게 오르게 된 것이죠.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가격 상승 폭이 전작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